스승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승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뭘 반성해야 될지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좀 막연하지만 그냥 반성합니다, 참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제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스님께서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질문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면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본의 아니게 잘못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금방 뉘우치고 반성을 하죠. 근데 이제 금방 뉘우치고 반성을 하는데 얼마만큼 바르게 뉘우치고 반성하느냐, 그냥 후회 한 번으로 끝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네, 내가 뭘 실수했네, 한 번 딱 반성해보고 그냥 뉘우치고 잠깐 생각하고 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가지고 반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내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면 저녁에 집에 와서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회고해 보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토리텔링 들어보셨나요? 예,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내가 낮에 어떤 일로 실수했는지, 어떤 일을 잘못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스토리텔링 하면서 돌아보고 또 하나하나 회고해 보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절실하게 잘못한 것들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자꾸 범하지 않게 돼요. 근데 가볍게 후회하는 정도로만 끝나면 계속 되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반성은 자신이 어떤 큰 실수를 했을 때 깊이 회고해 보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신이 이렇게 어떤 괴로움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올 때는 반드시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오지, 내 잘못이 전혀 없는데 아픔이 오는 법은 없다. 작든 크든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인연법으로 아픔이 온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는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돌아보고 반성을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 가끔가다 친구랑 싸우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왜? 내가 억울한 소리 듣고 내가 원망을 듣고 내가 아픔을 겪으니까 내가 꼭 당한 것만 같아. 그러니까 항상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내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억울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죠. 근데 내가 가슴이 아플 때는 반드시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괴로울 때는, 또 상대한테 억울함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는 억울한 생각부터 하지 말고 하느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하느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했을까? 분명히 내 인과의 과보가 있다. 전생의 업이든 현세 내가 과거에 잘못한 업이든 내가 지금 잘못 산 업이든 분명히 내 과보가 있어서 이 아픔이 온 것이다. 이렇게 먼저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상대를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그러면 이 답이 보이게 돼요. 근데 내가 아픔이 왔는데 상대를 원망만 하기 시작하면 절대 답이 안 보여. 나는 잘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아픔을 주었지?
네 말과 행동이 나한테 큰 배신감을 주었고 아픔을 주었어. 이 생각밖에 안 나. 그리고 네가 나한테 먼저 욕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괴로운 거야. 네가 나를 돈 떼먹고 도망가고 배신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괴로운 거야. 이렇게 괴로운 생각만 하지 절대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걸 객관적으로 탁 그 사항을 던져놓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내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돈을 친구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친구가 배신하고 돈 떼먹고 도망갔어. 그리고선 전화도 안 해. 그리고 나중에 우연하게 만났는데 적반하장이야. 화 날까요? 안 날까요? 화 나겠죠, 당연히. 그죠? 정말 좀 속된 말로 있지. 좁혀고 싶겠죠. 근데 그걸 지금 억울한 생각만 하면 절대 내 잘못이 안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그 사항을 던져놓고 보면 보인다. 아, 내가 그때 친구 돈을 빌려달라 할 때 첫째 내 분별력이 부족했구나. 그리고 저 사람 의도가 나쁜 의도로 다가왔는데 그걸 내가 깨우치지 못했구나. 하느님이 어리석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아픔을 주어서 공부를 시켰구나. 원인은 내가 제공했구나. 내가 분별력이 모자라서 돈을 주었기 때문에 이 아픔이 온 것이다. 이 책임은 나한테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탓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분별력이 모자라고 내가 판단력이 모자랐고 저 어리석은 친구를 둔 것도 내 잘못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반성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 원망만 하고 탓만 하면 절대 안 보인다. 그래서 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 때는 상대 탓도 있지만 내 탓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칙을 말해 드릴게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돈 떼먹고 도망가고 쌩소리하고 억울한 소리하고 사기 쳐놓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못되게 행동을 하고 그러면 이것은 70%는 그 못된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70%는 그 못된 인간의 잘못이란 뜻입니다. 근데 30%는 내 잘못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항상 상대만 탓하지 말고 분명히 내 실수나 내 과보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30%는 나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성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 입장에서 반성하면 절대 반성이 안 돼요. 반성은 상대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반성을 해야 반성이 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잘 보세요. 내 입장에서 남편을 원망하면 절대 반성이 안 돼. 남편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면 반성이 돼. 남편도 내 입장에서 아내를 바라보면 절대 반성이 안 돼요. 아내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면 반성이 된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항상 반성이라는 건 내 잣대, 내 입장에서 반성하는 건 반성이 아니다. 상대 입장, 상대 환경, 상대 조건에 의해서 바라보고 반성을 해야만이 진정으로 반성이 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 입장, 내 욕심, 내 잣대로 반성을 하기 때문에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잘못이 있을 때 또 내가 아픔이 올 때 반성을 하려면은 항상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상대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상대 입장에서 반성을 해보는 게 바른 분별력이며 바른 생각이며 바른 판단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